이렇게 저는 초반 셀러 활동을 시작하고 혼자서 월 매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넘겼을 때 한 달 동안 경찰서를 3번 이상 갔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번 주에도 경험했고 이번 주에도 경험했습니다. 온라인 셀러 열에 9명이 아니라 열에 10명이 경험하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경쟁사 신고입니다. 1번 지적재산권 신고, 2번 의료기기 오인 신고, 3번 과대과장 허위 광고 신고 등등등.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온라인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판매량이 늘고 있는 셀러라면 반드시 겪게 될 순서입니다. 꼭 저장해 놓으시고 상황 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하시길 바라봅니다. 자, 1번 보건소로부터의 연락, 누가 신고를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애초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문제된 부분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건 또 문제될 만한 게 없는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건소 담당자가 자주 바뀌긴 하지만 적어도 바뀌기 전까지 내가 저번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꼼꼼히 물어본 셀러입니다 라는 인식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2번 수정 후 확인까지 했는데 또 수정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조금 따져봅니다. 하지만 로봇처럼 공무원들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잘못 들으면 까라면 까 라는 식일 수도 있지만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 들어와서 확인했을 때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수정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이기실 수 없습니다. 그냥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냥 없애는 개념이 아니라 이때는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대체 가능한 단어가 혹은 문장이 혹은 이미지 영상이 있는지 어떻게 바꿔야 문제가 안 되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열의 9명의 공무원들은 광고 해설집을 보내줍니다. 그런 거 너 혼자 공부해 라는 식일 수도 있지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정말 어쩌다 한 명은 진심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분들도 이쪽 저쪽 신고가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열받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3번 에이씨 또 연락이 왔고 신고가 누적되어서 세 번째 신고 시에는 무조건 경찰서에 넘겨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확인해달라고 했잖아. 저번에 수정했더니 괜찮다며. 네,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고 할 겁니다. 장난하는 거죠? 그렇죠. 이 와중에 담당자가 바뀌어 있으면 더욱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기존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몰라요. 어쨌든 누적이니까 경찰서 호출 오면 출두하세요. 여기서 대부분의 셀러가 쫄아가지고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상품을 삭제해버리곤 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는 4번 경찰서에 가시면 됩니다. 저 역시나 잔뜩 쫄았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찰서는 그냥 통로입니다. 그냥 조서 작성하고 왜 그런 키워드를 사용했는지, 왜 그런 이미지가 사용되었는지, 왜 그런 영상을 올렸는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물어보는 게 끝입니다. 물어보는 이유는 검사에게 제출해야 하니까입니다. 이렇게 저는 초반 셀러 활동을 시작하고 혼자서 월 매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넘겼을 때 한 달 동안 경찰서를 3번 이상 갔습니다. 친절한 경찰관 분이 신고 서류를 들추다가 작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것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판매하라는 거야? 네, 수사관님이 보셔도 어이가 없죠 라고 맞장구 치지 마시고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자료도 함께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해설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 신고자와 보건소 담당자는 이 부분에서 법을 어겼다고 느낀 것 같은데 해석하기에 이 조항은 결국 소비자에게 오해할 만한 일말의 여지를 제공했는가 제공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서 이게 법을 어겼는지 법을 어긴 게 아닌지가 구분이 됩니다. 수사관님이 보시기에 이게 오해할 만한 내용인가요? 라고 역질문까지 해보는 센스를 발휘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조서가 작성됩니다. 제가 별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당하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셀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보건소와 경찰서를 거쳐서 검찰에 2번 송치가 되었는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2번 넘게 송치가 되었었는데 사실 검찰 쪽에서는 단 한 번도 저를 직접적으로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무혐의,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즉 이런 단어 하나 썼다고 문제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정리해보면 온라인 셀러라면 아마 무수히 많은 신고를 경험하실 겁니다.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공부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면 제발 역으로 신고 넣고 싸워보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하는 사람이 굉장히 멍청한 겁니다. 신고할수록 상대방은 강해지게 됩니다. 물론 쫄보라서 겨우 보건소 전화 하나로도 제품 내리고 도망가는 셀러도 있겠지만
제대로 된 사업자, 멘탈 강한 셀러들은 버티고 버팁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단단해집니다. 공부하고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제일 바보 같은 짓이 신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면서 자기는 신고 안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도 안 하는 셀러입니다. 제발 열받는다고 상대방 신고할 시간에 우리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까지도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누구 하나 찌르기 시작하면 너나 나나 하면서 다 신고를 하니까 한 명이 세 명을 찌르고 세 명이 여섯 명을 찌르고 타고 전 카테고리가 모두 개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경쟁사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온라인 셀러로 사업을 하는 동반자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방해하는 것보다 함께 시장을 키우는 것이 올바른 사업 방식입니다. 필요한 신고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좀 판매량이 늘었나 보다, 부럽나 보다, 이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혹시나 온라인 커머스를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셀러분이 계시다면 메이크 패밀리에서 도움이 되는 무료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받아보시고, 오늘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 신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내용이 만족스러우시다면 곧 저희들이 구독자 1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